오빠가 코로나로 사업이 망하고 엄마한테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돈 없다고 하니 오빠는 엄마한테 입에 담기 심한 욕을 하고 손찌검도 했나봐요. 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바로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를 자꾸 피하길래 새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오빠 좀 바꿔달라고 하니 안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바꿔달라고 하니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더니 새언니는 오빠가 엄마한테 손찌검하고 상욕한 것을 두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오빠를 감싸더군요. 저도 그때는 눈이 돌아서 새언니한테 욕을 막 퍼부었어요. 근데 그걸 남편이 우연히 다 듣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나봐요. 아무리 그래도 새언니는 윗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냐라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해주나 싶기도 하고 많이 서럽더군요. 남편이 그래도 새언니한테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사과할 일인가요? 갑자기 남편과의 관계도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출근한 사이에 남편이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은 쉬고 있었고 저는 출근하였는데 남편이 저한테 얘기도 없이 아니 사실 저를 속이고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네요. 일단 남편 말에 따르면 대학 후배인데 오랜만에 연락이 되었는데 병원 갔다 가는 길에 밥이라도 먹여보내려고 집에 불렀다고 갑자기 온 거라 미리 얘기 못했다네요. 근데 그 사람이 집에 와 있을 때 저랑 통화도 했었는데 그때도 말 안 했습니다. 더구나 뭔가 느낌이 이상해 집안 CCTV를 보니 누가 있어 카톡을 하니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는 누구야 하니 TV 소리야 라고 하더군요. 한 번 더 누구냐고 하니 그제서야 후배라고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지고 멍해졌습니다. 근데 더 어이없는 건 그 후배는 우리 결혼 전에도 그 후배 때문에 싸워서 헤어질 뻔한 적도 있고 본인도 내가 그 사람 싫어하는 거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 집에 데리고까지 오다니 기가 찼습니다. 정말 백번양보에 미리 얘기 못했을 수도 있다 치고 정말 이해 절대 안 되지만 통화할 때도 깜박했다 치고 미친듯이 말도 안 되지만 말이 헛나와 TV 소리 했다 쳐도 그럼 최소 미안하다고는 하고 저한테 양해라도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건 아닌가요? 근데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냅니다. 너도 집에 친구 지인들 데려오지 않냐? 너 무슨 생각하냐? 너 이상하다. 오랜만에 오네 밥도 안 먹여보내냐? 그게 네 상식이냐? 자기 상식엔 이해가 안 간답니다. 제가 싫다고 그난리를 치며 얘기해도 너 흥분해서 말 안 통한다 하며 전화 끊고 결국 둘이 집에서 다 놀다 갔네요. 전 그걸 CCTV로 다 봤고요. 저희 집은 아가를 키우고 있어서 집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후배 왔을 땐 아가 어린이집 가 있었고 중간엔 그 후배 혼자 집에 두고 애기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선 애기를 놔두고 본인들은 놀더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이 상황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상황인지와 남편의 태도입니다. 화를 내는 저를 오히려 이상하다 하고 본인이 더 되려 큰 소리 치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 연락처는 안 지우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이고 아직 애는 없습니다. 생활비는 각자 월급에서 내서 쓰고 있고요. 제가 4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10일날 급여인데 회사 사정으로 28일에 지급되는 상황이었고 서로 생활비는 15일에 내는데 급여가 늦어져서 나올 때까진 남편 돈으로 열흘간 지내기로 했어요. 근데 어제 설거지하는 중에 제 뒤통수에다가 대고 저한테 언제 급여가 들어오는지 묻더군요. 회사 사정으로 급여일이 조금 늦어져서 28일에 들어온다고 했더니 갑자기 식탁 정리하고 청소도 좀 해놓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월급 늦어진 거와 청소가 무슨 상관이냐? 집안일 내가 거의 다 하는데 평일에 쓰레기 한 번 안 버리면서 그 말이 나오냐? 라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급여나 제대로 들어오면 아무 말도 안 하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제 먹었던 샌드위치 어딨냐고 묻길래 제가 먹었다고 했더니 살도 좀 빼라고 뭐라고 하면서 이번에 월급 안 들어오면 처가댁도 안 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도저히 못 참아서 급여 늦어진 거랑 처가댁 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 자기 진짜 쓰레기 같다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 대화로 저 진지하게 이혼 생각 중인데 제가 이상한가요? 이혼해도 돌아갈 친정도 있고 조금 모아둔 돈도 있습니다. 어제 그 말 듣는데 자존심 상하고 우울하고
남편 먹일 거라고 반찬 만드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나네요. 아이가 생기기 전 집을 매수해야겠다는 생각에 겨우 집 한 채를 매수하고 5살 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서로 모든 것이 잘 맞는다곤 할 수는 없지만 아기 낳기 전까진 연애 때부터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가 생기네요. 교육과 돈 문제인데요. 전형적인 하우스푸어이기에 와이프와 제 월급을 합친 금액의 50% 정도는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썼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씁니다. 문제는 아이를 갖고 육아휴직을 시작했기에 수입이 많이 줄어 원금 이자를 갚으면 생활비 쓰기도 빡빡한데 계속해서 교육 관련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4년간 교구, 책, 수업료 등 6천만 원의 지출을 했습니다. 결국 작년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다 보니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았고 그동안 참았던 게 터지며 얘기하게 되었는데 그때 와이프가 본인이 교육비 지출을 많이 한 것에 대해 인정했고 다시는 책을 사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화해했습니다. 문제는 와이프도 복직하고 저도 일해도 신용대출을 계속해서 추가로 받다 보니 이제는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월급이 다 사용되고 생활비를 대출 돌려막기를 하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와이프가 아이가 5살이 되니 영어 유치원을 보내자고 합니다. 하지만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6살 때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와이프는 절대 싫다고 합니다. 포기 못하겠답니다. 상황을 설명해도 제가 못하게 하면 빚을 내서라도 보내겠답니다. 이미 지금까지 교육 관련 돈 쓴 게 얼만데 여기서 멈추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더군요. 이때부턴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육아휴직을 하겠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옷의 영유아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육아휴직을 한다고 말이죠. 월급보다 대출 갚는 게 많아서 원래 집 놔두고 월세살이 하려는데 또 금전적으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아내에게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싸우고 나서 몰래 책도 사는 것도 모르는 척 참고 있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려는데 그것도 양보 안 하네요. 욕 한 바가지 하면서 이혼하자고 소리치려던 거 간신히 참았습니다. 때때로 아이 관련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 올 때마다 이럴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30대 여자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제주도에 별장 한 채를 가지고 계신데 몇 년 전에 남편한테 물려주셔서 제주도로 여행 갈 때 숙소 예약을 안 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사실을 친구 모임에 나가서 말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이 제주도로 여행 간다며 니네 별장 좀 쓸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무난하게 중산층 정도로 살아온 A는 제주도 다녀오면 너네 별장 정말 좋다며 작은 선물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챙겨줘요. 근데 우리보다 좀 못 살았던 B는 고맙다는 통만 띡 남기고 끝입니다. 오히려 별장에 이게 안 좋네 뭐가 안 좋네 막 품평회를 하네요. 참고로 제주시 근처에 있는 별장이라 여행이나 번화가에 가는데 위치도 좋아 근처에 숙소를 잡으면 제법 비싼 편입니다. 평소에 B는 칼같이 더치페이하고 뭐만 같이 먹으면 정확하게 음식을 나누는 쪼잔한 버릇이 있는데 공짜라면 좀 환장하는 느낌이 있어요. B가 별장 공짜로 이용하는 대신 선물이나 대가를 안 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주도를 1년에 5번 정도 가니까 문제입니다. 어디선가 최저가로 비행기표가 생기면 귀신같이 알아내서 예약을 합니다. 편하게 공짜로 지낼 수 있는 우리 별장이 있어서 자꾸 저러네요. 작년에도 저한테 별장 문의하길래 3번 정도 거절했더니 자기가 예약했던 최저가 비행기 티켓 칼같이 취소하더군요. B한테 자꾸 배려를 해주니까 이젠 그게 자기 권리인 줄 아는 것 같아서 손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가 매정한 건 아니겠죠? 저는 미혼 여동생 1명 있고 남편도 미혼 여동생 1명 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연상이고 저랑 시누이는 동갑이에요. 제 여동생은 남편보다 10살 가까이 어립니다. 시어머니랑 저는 그냥 기본 정도만 하면서 특별히 나쁜 감정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잘 알고 있는 남편 친구 중에 돌싱이 있습니다. 이 친구분 어머니랑 시어머니도 동네 언니 동생 하는 사이셨는데 지금은 친구분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이혼 사유는 모르겠고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어서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혼인신고도 안 돼 있어서 호적은 깨끗하다고 하지만 일단 결혼식을 치르고 다 해서 그냥 돌싱으로 알고 있어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계속 그 친구를 제 여동생이랑 연결시키자고 합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거절했는데 볼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시더군요. 솔직히 나이 차이가 너무 납니다.
동생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둘러댔지만 볼 때마다 그 친구 칭찬하면서 내가 중매 설게 하면서 말하시더군요. 신랑도 그만 이야기하라고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혹시 신랑한테 그 오빠가 제 동생 이야기했냐고 물어봤지만 전혀 하나도 그런 거 없다고 말하더군요. 몇 번 계속 하시길래 저도 더 이상 못 참고 짜증나서 그냥 다이렉트로 말해버렸어요. 이혼남을 어디다가 갖다 붙이냐고. 그 오빠가 그렇게 마음에 들면 어머님 사위 삼으시면 되겠다고. 아가씨랑 소개팅 하세요. 제가 중매 설게요. 했더니 표정 싹 변하시면서 네 동생이랑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내가 중매 선다고 했지 하시길래 하나도 안 잘 어울린다고 오라빠 들으시면 노발대발할 거라고 제 동생은 됐으니까 아가씨 만나봐요. 언제 시간 괜찮냐고 말 나온 김에 약속 잡자면서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더군요. 남편도 옆에서 보고 있다가 시어머니한테 엄마 중매 잘못 섰다가 뺨 맞기 식상이라고 하니까 입국 다물고 계시더군요. 조금 지나니까 다들리는 혼잣말로 계속 그 친구 심성도 곱고 어른한테 잘하고 돈도 잘 번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저도 다들리는 혼잣말로 내 동생은 어리고 이쁘기도 하고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어디 빠지는 곳 없다고 이야기했지요. 신랑은 나랑 어머님의 혼잣말을 듣고 있다가 중간에서 빵 터져서 웃고 시어머니는 혼자 입 삐죽거리시더군요.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마음에 들면 본인 사위 삼으시지 굳이 괜찮다는 사돈 처녀한테 왜 소개해준다고 하시는 건지, 매기는 건지 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